복잡한 주식 이제 쉽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주린이 보호 구역이에요. 자, HLB 사이언스 흡수 합병했다는 9월 17일 이런 속보가 있는데 이 속보로 인해서 HLB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HLB 그러면은 이 뒤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기준점까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제 영상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것부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반응을 너무 좋게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수익 한번 맛 보시라고 선물로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이 카카오페이였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바닥이니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날짜를 보면은 3월 18일이고요. 이 당시 카카오페이가 얼마였었냐면은 32,800원인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항은 10만 5천 원에 있으니까 10만 원에 10만 원으로 목표가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정확하게 어, 200% 돌파해서 제 2탄을 준비한다고 했었죠. 이번에 2탄을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종목 놓치지 않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코넥스 종목이지 정규 상장은 안 했잖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코넥스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이 파랗게 돼 있죠. 네, 상장을 안 했어요.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그 상장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좀 과소평가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그룹 전체 밸류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합병으로 이제 HLB로 완전히 편입시켜 버리게 되면은 이 R&D 성과라던가 기대감이 이제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이제 HLB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HLB 사이언스가 시가총액 과소평가되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가치가 뭐 여기저기 막 나눠지지 않고 HLB에다가 이제 온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목적. 네. 요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네. 밸류에이션 관리.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HLB 입장에서는 그 계열사별로 중복되는 그 관리비 지출을 이제 뭐 줄인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합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게 낫다고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기사 보시게 되면은 이 펩타이드 기반 여기 나와 있죠. 펩타이드 기반 초기 신약 후보물질 발굴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 신약 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어 여기 이제 좀 숨겨진 거는 뭐 중복 인력 그 정리가 포함된 구조조정 성격도 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건비라던가 관리비 절감하는 그런 내부 다이어트일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숨겨져 있는 이 흡수합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호재 아니냐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호재입니다.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이제 좀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은 줄어들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호재.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HLB 어떻게 이 뒤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명확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제가
이 영상 맨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에 제 2탄을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자, 이제 HLB 말씀을 좀 드릴 건데, HLB가 HLB 사이언스를 흡수합병해가지고 존속법인이 되고, HLB 사이언스는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HLB는 이사의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HLB 사이언스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합병의 기준 주당 평가 가액은 HLB 38,784원, 그 다음에 HLB 사이언스 1731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합병 비율은 HLB 사이언스 보통주 한 주당 HLB 보통주 0.0446318주로 결정이 됐고, HLB는 합병 신주 79만 6,312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합병 기일은 딱 그 내년 초입니다. 내년 완전 생초. 그래가지고 이번 합병은 R&D 집중도 강화와 파이프라인 고도화, 경영자원 최적화를 통한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회사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HLB는 이번 합병을 통해 항암제 임상 개발 경험과 펩타이드 기반 초기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탐색, 임상, 상업화를 잇는 신약 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또한 항암제 중심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폐혈증, 대사질환, 면역질환 분야로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기존 영역을 넘어 신규 질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라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신약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감으로써 기업 가치를 꾸준히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거 말고 HLB 사이언스 흡수합병 함으로써 얻는 이득.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 썸네일이 요건데, 그래서 요거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렇게 한번, 컴퓨터로는 클릭 한번, 그다음에 모바일로는 터치 한번 해주시는데 1초면 되니까 좋아요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사에선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계열사가 엄청 많잖아요. 자회사 구조 막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막, 예. 당장에 이제 이 상장된 것만 하더라도 뭐 글로벌도 있고 바이오스텝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이노베이션도 있고 제넥스도 있고 제약도 있고 테라퓨릭스도 있고 파나진도 있고 펩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상장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요, 단점이 생겨요. 단점이 뭐냐면은 관리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 인력, 그리고 보고 체계가 복잡해져요.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보고 체계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흡수합병하게 되면은 이 지배 구조를 좀 단순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 거래나 계열사 간 이해상충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HLB 요 이제 자회사 및 계열사, 여기서 이 중 하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예를 들어서 뭐 내부 직원이 뭐 예를 들어서 배신을 했다고 칠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해상충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흡수합병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HLB 사이언스를 흡수합병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HLB 사이언스를 HLB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내부 거래라던가 HLB 사이언스 내부 거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HLB 사이언스가 갖고 있었던 이 자산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하는데 이제 좀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래서 요런 요런 이제 좀 목적하고요. 그다음에 이 HLB 사이언스를 별도 이제 회사로 두게 되면은 이 연구개발이라던가 임상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뭐 유상증자라던가, 예,
뭐 CB, 네, CB나 이제 뭐 BW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좀 이 시장에서 이제 뭐 받아들이는 신뢰도라던가 해가지고 제약이 이제 좀 따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합병하고 나서 HLB 단일 주체로 해서 R&D 자금을 모으고 배분하게 되면은 이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고 대규모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암제 임상이 이제 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그 흡수합병으로 해서 작은 풀을 좀 합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죠. 그래가지고 이 HLB 사이언스가 그 소규모로 이제 따로 계속 냅두게 되면은 이 상장하게 됐을 때 이제 그 2탄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제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검색기를 통해서 봤는데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리포트를 구매해서 살펴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정밀 부품 생산하는 회사인데 반도체, 로봇, ESS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 SDI,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주요 고객사고요. 글로벌 최종 고객사는 엔비디아하고 인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걱정할 필요 없이 실적 앞으로 굉장히 탄탄할 수밖에 없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 세력이 매집을 끝내야만 급등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HJ중공업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00원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가 34,350원까지 무려 10배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세력의 매집이 끝나면 매수하기 힘들게 만들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수익을 드시고 싶다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천천히 나눠서 같이 매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종목, 동종 업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재료도 확실하고, 차트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매집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최소 7배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지만 이건 최소치로 분석한 거라서 최대는 10배, HJ중공업처럼 10배 이상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두 번째 선물로 드리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설명란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항상 기재를 해 놓는데 이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이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 30초면 되거든요.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니까 그래서 이걸 해 주셔야 어, 최소 7배 이상 상승 가능한 탄탄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리포트까지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레포트 그러니까 최소 7배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레포트까지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대장주 레포트에다가 체크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 예, 종목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시청하고 이거를 신청해 주시는 건지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보셨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삼성 SDI 영상을 보고 신청을 하는 거면은 삼성 SDI 이렇게 기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동의에다 체크하셔가지고 이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HLB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차례인데요. 일단은 당연히 저점 35,000원이죠. 저점 35,000원을 여기서 이탈을 좀 곧바로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키포인트는 35,000원이고 지금 일단 이 리보세난이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갔었던 거를 거의 다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갔었잖아요. FDA 승인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갔었는데 그걸 이제 다 반납하는 가격대까지 왔고 이 당시에는 그 온전히 리보세라님 FDA 승인 기대감으로만 갔지 막 담관함 막 이것 때문에 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나 푸그라틴이 이 차지할 시장 크기 해가지고 좀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워낙 그 리보세라님만 보시기 때문에 저거를 말씀드려도 뭐 거의 관심을 좀 안 가질 것 같아서 혹시나 여러분들 어, 제가 어차피 대응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만약에 이제 그 HLB가 담관함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좀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 혹시나 계시면은, 네, 담관함, LB 담관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대응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35,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35,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다음 지지선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얘네가 이제 그, 여기 저항이었었잖아요. 저항이었었다가 계속 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뚫어내니까 지지를 받은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33,650원입니다. 그래서 35,000원이 이탈되면은 33,650원이 다음 지지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탈하게 되면은 27,550원까지 열려 있는데 이 가능성은 이렇게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예. 왜냐면은 이제 수급 쪽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좀 뭐 사모펀드는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기는 한데 매수세가 좀 슬슬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가격대까지 가면은 아마 기관이라던가 이제 뭐 기타 법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쓸어 담을 겁니다. 예. 너무나도 이제 좀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지지선은 이제 좀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목표가죠.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이제 얼마냐면은 47,950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가 여기 지지선이었다가 이탈되니까 저항으로 바뀐 자리거든요. 이게 다시 왔을 때 좀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예요, 단기. 단기로는 이제 47,950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시는 분들은 66,000원 라인이라던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 자료는요,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 이탈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이제 매수 타점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가격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저항 말씀 좀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변수가 일어나게 됐을 때, 목표가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작성해 놨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대응 전략 받아서 수익을 끝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6492-1704 여기로 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새벽이나 밤늦게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